안녕하세요. 서울중부장애인복지관 문화예술활동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영환 팀장입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동영상 제작 환경이 여의치 않아 인공지능 아나운서를 활용해서 발표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다소 부자연스러운 모습이 있어도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발표에 앞서 간략하게 저희 기관에 대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부장애인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서울중구청으로부터 수탁 운영하는 장애인복지관입니다. 저희 복지관은 지역사회에서 장애로 인해 불편을 겪는 사람들과 그 가족들이 개인적 역량 강화와 사회적 연대를 통해 존엄하고 품위 있는 시민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상담, 진단, 치료, 교육, 직업훈련, 재가복지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에서 주관하는 2021년 장애인복지관 강점 기반 확산을 위한 공유 프로그램 개발 연구 사업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희 기관에서 공유드릴 서비스 영역은 고용 지원 분야로 지역사회 중심 직업 지원 사업인 발달장애인 문화예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드림블라썸 아카데미에 대해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사업의 목차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사업의 배경과 목적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두 번째는 참여 주체와 참여 인력에 대한 내용을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이어서 본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사업의 주요 내용 및 성과입니다. 총 4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첫째, 사업의 추진 환경, 둘째, 연차별 추진 계획, 셋째, 추진 내용, 그리고 그에 따른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사업을 준비하고 운영하면서 느꼈던 점들 중에 앞으로 문화예술 사업을 기획하시거나 준비하시는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 몇 가지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끝으로 담당자로서 함께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발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한된 페이지와 시간 내에서 저희 사업 전반에 대한 내용을 전달드리기에는 많이 부족하겠지만 최선을 다해 전달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기관이 본 사업을 진행하게 된 배경과 목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에게 자립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소득 보장이며 안정된 소득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직업 형태와 직업 능력 및 직업 환경 등이 구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발달장애인에게 특화된 직업 분야 개발은 매우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지위는 물론이고 이들의 개인 소득을 최하위 수준에 머물게 하는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들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아래 총 3가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배경 첫 번째는 발달장애인 직중 영역 한계로 인한 업종 개발이 필요하다입니다. 아마 발달장애인 직업 지원을 하는 모든 기관이 공통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발달장애인 취업자 직업 분류를 보면 단순 노무 종사자가 66.1%로 가장 많고 그 외에 서비스 종사자, 단순 조립 종사자 순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 직업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직업 기술 습득이 필요하다입니다. 사회 환경은 지속적으로 변하는데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자리는 한계가 있다 보니 개인의 잠재된 역량을 개발해서 보다 다양한 일자리를 참여할 수 있는 기술 습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적 강점을 일자리로 개발하여 직업적 기능 확장이 필요하다입니다. 발달장애인들이 문화예술 분야에서 잠재력이나 창의성을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정작 이와 관련된 일자리들은 없기 때문에 이런 예술적 강점을 직업으로 전환해서 보다 다양한 직업인으로서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사회적 배경에 근거해서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문 양성 과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성공적인 직업 활동으로 발전시켜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본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사업의 참여 주체와 진행 인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5가지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핵심 참여자입니다. 핵심 참여자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내 창의적 활동과 자립에 대한 욕구와 재능이 있는 만 19세 이상의 발달장애인 10명으로 잡았습니다. 두 번째는 주변 참여자입니다. 주변 참여자로는 전문 예술인 17명으로 설정하였으며 대부분 전문 작가, 미술 분야, 교수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수행 인력은
사회복지사 2명이 담당자 역할을 하였으며 문화예술 교육, 1:1 개별화 교육 등 미술 전공자 1명을 채용하여 예술에 대한 재능을 발견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전담 인력으로 배치하였으며 추가적인 보조 인력들은 큐레이터 1명, 그 외 전문 예술인 17명이 다양한 수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자문과 네트워크를 함께 해준 기관을 협력기관으로 표기드렸습니다. 협력기관으로 국내에는 6곳, 국외에는 3곳이 사업을 위해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을 지원해 주었으며 특히 토탈미술관에서는 본 사업의 수준 높은 교육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분야 전문 인력풀을 매칭하여 주었습니다. 또한 노보텔 엠베서더 서울 동대문 호텔에서는 내 외국인 방문객들에게 발달장애인의 작품성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었고 에어비앤비는 발달장애인의 체험 강사 활동을 통해 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인프라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 외 루미그라운드는 작품을 활용한 티셔츠 제작 판매, 평범한 작업실과 믹수는 작품과 아트 상품의 판매 및 유통, 그리고 해외 3곳은 국내에서 인도네시아 천연염색 기법인 바틱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기술 전수 및 해외 매뉴얼 확산을 위한 네트워크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5번째, 운영기관은 서울중구장애인복지관에서 사업을 총괄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초기 3년은 아산복지재단으로부터 약 3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을 받아 운영하였으며 현재는 서울시 중구 시민참여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 사업의 확장성을 고려하기 위해 복지관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독자적인 브랜드명 드림블라썸을 특허 출원하여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들고자 하였으며 아트 상품 판매를 위한 온라인 유통 채널을 구축하여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 환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을 준비하면서 저희 기관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취업 실태, 장애인 문화예술인의 서비스 욕구, 서울 중구 지역의 장애인 현황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본 후 이를 통해 사업의 운영 방향을 설정해보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확인해본 것이 발달장애인의 취업 실태입니다. 보시는 표는 2020년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의 발달장애인 1과3 실태조사 결과입니다. 발달장애인의 규모와 비중은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29세 이하 저연령대에서 전체 장애인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0년 7월 기준 만 15세 이상 발달장애인은 20만 4,924명으로 연령별로는 15에서 19세 11.4%, 20대 29.4%, 30대 19.8%, 40대 이상은 39.4%로 평균 연령은 36.9세입니다. 발달장애인의 고용률은 24%로 전체 인구 고용률 66.3%에 비해 현저하게 낮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 지원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전체 장애인 중에서 8%에 불과한 예산 배정 등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정책 우선순위에서도 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현재 발달장애인 취업자가 근무하고 있는 산업 비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은 개인사업 공공서비스로 39.9%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뒤를 이어 제조업 34.7%, 도소매, 음식, 숙박업 13.2% 등의 순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표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발달장애인 취업자가 일하기로 결심한 주된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가 35.6%로 가장 많고 자립을 준비하기 위해서가 24.9%, 당당히 사회에 참여하려고가 23.6%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는 발달장애인 취업자가 주로 수행하는 업무 종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립 및 포장 업무가 41%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청소 세탁 17.2%, 서비스 16.1% 등의 순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대부분 단순 노무의 비중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보시는 표는 2018년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에서 발표한 장애인 문화예술인의 서비스 욕구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입니다.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는 만 15세 이상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애예술인 416명, 활동가 584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발표한 자료입니다. 서비스 욕구 실태조사 중 눈에 띄게 큰 결과를 보인 것이 교육에 대한 욕구였습니다. 이는 FGI 조사 결과에도 여실하게 나타났는데요. 장애 예술인의 48.6%는 자신의 예술적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적인 예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장애 예술 관련 전문적인 예술 교육의 어려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38.1%가 전문 인력 부족에 따른
교육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교육과정 커리큘럼이 발달장애인들에게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예술교육과정은 제도적으로 확충되어 있지 않는 문제로 다양한 교육이 불가능한 것도 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저희 기관에서는 발달장애인들이 재능을 일자리로 연결하고 보다 다양한 곳에서 발달장애인들이 직업인으로서 성장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맞춤형 문화예술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더 나아가 국내외 보급을 통해 자신의 재능을 활용한 직업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서울 중구의 장애인 환경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중구는 도심부 한가운데에 있다 보니 각종 관공서와 기업체들의 본사 건물, 재래시장 등이 밀집해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는 동쪽으로는 성동구, 서쪽으로는 서대문구와 마포구, 남쪽으로는 용산구, 북쪽으로는 종로구와 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서울 자치구 중 가운데 가장 좁으며 인구도 가장 적습니다. 하지만 사업장 비율은 강남 서초, 송파에 이어 네 번째로 많으며 1인 가구 비율은 두 번째로 많고 고령자 비율도 세 번째 높으며 인구 대비 등록 외국인 비율은 가장 높습니다. 등록 외국인 비율뿐만 아니라 국내를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 중 가장 많이 찾는 장소로 명동을 선택한 경우도 83%나 돼 의료관광 특구로 지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중구는 타 지역에 비해 거주자가 많지 않다 보니 등록장애인 수도 2020년 기준 서울시에서 가장 작은 약 5,700명 정도입니다. 이 중 발달장애인의 비중은 약 373명으로 6.5% 정도 해당됩니다. 또한 서울 중구 지역의 등록 발달장애인 중에서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직업훈련지원기관은 본복지관이 유일한 상황입니다. 현재 20에서 3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중구의 성인 발달장애 자녀의 부모들은 단순 인가공이나 단순 노무 작업보다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고 이들의 잠재력을 발현시킬 직업활동이 개발되어 교육과 훈련이 제공되는 장이 마련되기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중구의 복지 환경이 발달장애인에 잠재된 독창적인 예술적 재능이 발현될 수 있는 좋은 환경이라 하기에는 여전히 많이 부족하고 또 발달장애인 스스로 그 길을 만들어갈 수도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본 기관에서는 이런 다양한 현실을 돌파하기 위해서 새로운 영역의 자원들과의 협업하여 직업 영역 개발 및 좋은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예술 일자리 개발을 위한 드림블라썸 아카데미 사업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환경적인 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이번에는 사업을 구체화할 수 있는 단계인 연차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연차별 추진계획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기본 단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 단계에서는 발달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적 역량을 발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문화예술 교육에 욕구가 있는 발달장애인을 선발하여 토탈미술관의 인력풀과 매칭하고 바틱, 천년염색, 회화, 설치, 미디어 아트 등 전문적인 문화예술 교육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작업 활동을 경험하게 하여 내면에 숨겨진 재능이 발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은 수업에 대한 집중 시간이 매우 짧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런 짧은 집중 시간을 보완하기 위해 일반 수업처럼 풀타임의 수업 시간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매주 다양한 매체를 선택하여 재미를 줌으로써 조금씩 집중 시간을 늘려갈 수 있도록 수업을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확장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기관과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해 사업의 네트워크 기초 인프라를 구축하고 문화예술 교육 과정에 대한 경험적 노하우가 확산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맞춤형 문화예술 교육 매뉴얼 1판을 발간해 장애인 복지관 현장 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두었습니다. 그 다음 단계인 2년차 구축 단계에서는 개인별 맞춤 교육을 통해 발달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적 역량을 보다 확장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공유 및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단계로 계획하였습니다. 개인의 문화예술적 역량을 보다 확장시키기 위해 전담 인력과의 1:1 매칭을 하고 개인의 특성에 맞는 표현 방식과 재료를 찾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색연필, 매직 드로잉이나 원색 물감만 사용하는 단순한 작업 방식에서 벗어나 본인이 색을 조색하여 사용하거나 사물이나 대상을 명확하게 보고 그리는 등 세심한 표현 기법 위주로 지원하면서 종이를 주재료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캔버스, 아크릴, 수채화 등 사용 가능한 도구의 범주를 확대하여 가장 잘 맞는 재료를 선택하게끔 계획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작품을 대중에게 선보일 수 있는 전시회를 기획하여 공감대를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3년차 강화 단계는 발달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적 역량을 직업으로 전환하여 체험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단순하게 문화예술 교육에 참여하여 작품 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 판매도 하고 자신이 잘할 수 있는 미술 영역을 활용해 에어비앤비라는 공간을 통해 체험 활동을 개설하고 기업, 학교 등에서 강사로서 소득을 발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 4년차는 드림블라썸 아카데미 교육과정을 매뉴얼로 개발하여 국내외 다양한 기관에 제공하고 작가 및 체험 강사 활동 등 직업인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앞서 다양한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문화예술 교육과정을 한영 매뉴얼로 제작하여 배포를 계획하였고 브랜딩화를 통해 참여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작품이 단순하게 결과물로서만 비치는 것이 아니라 대중성 있는 작품, 구매하고 싶은 아트 상품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렇게 총 4단계로 계획하여 사업을 추진하였고 오늘도 현장에서는 발달장애인들이 문화예술을 직업활동으로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내용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추진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참여자의 모집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모집 대상은 만 19세 이상의 등록 발달장애인 총 1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모집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전역에 해당하나 지역을 별도로 제한하여 모집하지는 않습니다. 참가 방법은 1차는 포트폴리오로 평소 자신이 제작한 다양한 형태의 작품을 2점 이상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면접 심사는 1차 선발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전문예술작가 2명, 사회복지사 2명이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평가를 진행합니다. 평가의 세부 항목으로는 실기에서는 화면 구성, 재현 능력 등 5가지 항목을 그 외 기타 항목으로 참여의지, 태도, 발전 가능성 등 5가지 항목을 평가하게 됩니다. 드림블라썸 아카데미 교육과정에 선정된 발달장애인은 문화예술교육 전시회 등 전 과정을 무료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그럼 이제 저희 드림블라썸 아카데미 사업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소개드릴 과정은 문화예술교육 파트입니다. 드림블라썸 아카데미 문화예술교육 과정은 전달식 교육의 틀에서 벗어나 발달장애인 개인별 특성에 맞는 1:1 맞춤형 문화예술 교육 커리큘럼을 적용하여 잠재된 예술적 감성과 역량을 끌어내고 주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세부 교육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틱, 천연염색, 회화, 조소, 설치 등 다양한 워크샵 형태의 문화예술 교육과 개인의 수준과 특성에 맞는 자기 주도적 학습을 지원하여 개성과 재능을 갖춘 전문 아티스트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능동적으로 본인의 작품을 구상하고 고민하는 예술가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발달장애 특성에 맞는 교육을 통해 장애 정도가 경하든 중하든 언어적 표현의 정도에 따라 교육의 방향을 다르게 설정하고 언어적 표현 이외에 예술적으로 본인을 표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색과 도구, 표현 기법, 사진 촬영, 스토리텔링 등의 다양한 형태의 자기 표현 능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내용은 발달장애인 체험 강사 양성 과정입니다. 발달장애인 체험 강사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대부분 발달장애인이 어떠한 강사 역할을 하는지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저희도 사업 초기에는 체험 강사라는 직업적 영역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발달장애인 체험 강사 직무를 개발하게 된 계기는 문화예술 교육 과정을 진행하면서 인도네시아 천연염색 기법인 바틱 기술을 습득하게 되었고 이 기술을 활용해 스카프, 손수건, 파우치 등의 작품을 표현해서 전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뜻밖의 제안이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바틱 기술을 배워보고 싶다는 전시 관람객의 제안을 받게 됩니다. 이후 일정을 잡고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게 됩니다. 반응은 생각외로 뜨거웠고 이를 계기로 하여 발달장애인이 체험 수업을 준비하고 바틱이라는 것을 대중에게 시연하는 등 강사로서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에 복지관에서는 강사로서보다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체험 강사 양성 과정을 개설하게 되었고 드림블라썸 아카데미 참여자 중 자기 의사표현, 예술표현 등 가능성을 보이는 사람을 선발하여 현장 훈련 및 대인관계 형성 등 교육을 통해 전문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중구 지역은
외국인이 많이 방문하는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던 중 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 익스피리언스를 통해 원데이 클래스 형태로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판단되어 체험 프로그램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많은 외국인들이 에어비앤비 플랫폼을 통해 체험 프로그램을 신청하게 되었고 발달장애인은 강사 활동을 하면서 조금씩 개인의 소득이 생기기 시작하게 됩니다. 현재는 3개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2명의 발달장애인 체험 강사가 에어비앤비를 통해 강사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체험 강사 활동 모습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서 현재 운영 중인 캐리커처를 활용한 액세서리 만들기 프로그램의 짧은 영상을 공유드리고 다음 내용을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부분은 발달장애인 작가 활동 지원 및 아트 상품 판매 지원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작가 활동 지원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발달장애인 작가들의 대중성 확보를 위해 연 1회씩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전 단체전 개최를 통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예술인 활동증명서 발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술인 활동증명서 발급을 통해 장애 비장애 구분 없는 전문 예술인으로서 사회에서 인정받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여 직업예술인으로서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두 번째는 아트 상품 개발 및 판매 지원입니다.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 완성된 작품들 중 아트 상품으로서의 판매 가능성이 보이는 작품을 선정하여 디자인을 패턴화하거나 다양한 형태로 리디자인하여 상품성 있는 제품으로 개발합니다. 개발된 아트 상품은 유통 판매 협력 업체의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해 판매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은 작품의 저작권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 추진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전달 부분에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었겠지만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리며 다음 페이지에서는 저희 사업에 대한 추진 성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사업 추진 성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 성과는 총 6가지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발달장애인 맞춤형 문화예술 교육과정의 개발입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작품 활동에 대한 연속성 유지를 위한 1:1 또는 1:2 멘토링 교육 등 400회 이상의 교육 경험을 통해 개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하우를 축적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문화예술 교육 매뉴얼북의 제작입니다. 2018년부터 사업을 진행하면서 축적한 다양한 사례와 문화예술 교육 콘텐츠를 분야별 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 발달장애인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였고 이에 대한 교육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매뉴얼북을 매년 한 권씩 총 4권을 발간하였으며 2019년부터는 국외기관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영문 매뉴얼을 제작하여 장애인 관련 기관, 단체에 배포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작품 판매 및 아트 상품 판매 유통 인프라 구축입니다. 매년 개인전, 단체전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작품을 공유하면서 작품성을 인정받게 되었고 이는 작품에 대한 가치 증가로 이어져 작품가가 최소 15만원에서 200만원까지 형성되는 등 개인의 소득적 요소로 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기관에서 아트 상품을 제작할 경우 유통에 대한 판로 개척에 실패하여 수익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이 부분을 최대한 개선하기 위해 온라인 유통 채널 드림블라썸닷컴을 개설하여 작품 및 아트 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여 약 1,300만원의 수익을 달성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전문 예술인 배출입니다. 많은 발달장애인들이 그림에 대한 재능은 인정받지만 미술 영역이라는 한계점 때문에 이것을 증명하는 데에는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이 부분을 보완하고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예술인 활동 증명 신청 제도를 활용하여 예술인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4명의 발달장애 예술인을 배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전문 예술인 활동입니다. 발달장애인들의 작품에 대한 대중성을 확장하기 위해 개인전 4회, 단체전 8회, 그 외 특별전시회 3회 등 지역사회 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미술작가로서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 6번째 체험강사 활동입니다. 체험강사 활동은 발달장애인 2명이 개인, 단체, 기관 등 다양한 곳에서 약 53회 정도 활동하였으며
지금 현재는 에어비앤비 익스피리언스를 통해 작가들의 개인별 장점을 활용해서 3가지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림블라썸 아카데미 운영에 대한 추진 성과를 설명하여 드렸습니다. 다음 발표에는 실무자를 위한 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이 사업들을 운영하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 몇 가지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문화예술 담당자는 미술 전공자를 채용하는 것이 좋다입니다. 아마 이 부분은 복지관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도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는 미술 전공자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였지만 문화예술 사업은 다양한 시각적 특성을 파악해야 하고 개인의 미술적 재능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미술 전공자가 문화예술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며 혹여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예술적 감성이 있는 직원 또는 예술인을 강사로 채용하여 직접 담당할 수 있도록 사업 인력 확보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참여자의 집중 시간을 높여야 한다입니다.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한 수업이 아니라 즐기는 수업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저희 기관도 30분 이상 수업에 참여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매주 5에서 10분씩 수업 시간을 늘려서 진행해 본 결과 지금은 2시간씩 수업을 진행해도 큰 어려움 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작품에 대한 완성도도 높아질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술인 활동 증명 발급입니다. 저희 기관에서 예술인 활동 증명을 신청했을 때는 서류가 반려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유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신청할 경우 대부분 프로그램 결과물로 보기 때문에 쉽게 승인 처리가 나지 않습니다. 예술인 활동 증명의 취지가 직업 예술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증명이다 보니 단체전은 프로그램의 결과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개인전이 유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미술 저작물 이용 허락서를 받아야 한다입니다. 발달장애인 작가의 작품 활동량이 많아지게 되면 그만큼 외부 기업, 단체 등에서 협업 제의가 들어오곤 합니다. 이럴 때 발생되는 것이 저작권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작 전 반드시 미술 저작물 이용 허락서를 준비하셔서 발달장애인 참여자와 사전에 체결되어야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는 전시 큐레이팅입니다. 전시 큐레이팅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담당자가 다른 전시를 많이 관람해서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전시는 많이 경험하는 것이 완성도 높은 전시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트 상품입니다. 기관에서 실수를 가장 많이 하는 게 복지관 CI를 아트 상품에 넣는 것입니다. 공예품의 경우에는 예외가 되겠지만 미술 작품을 아트 상품으로 제작할 때는 기념품의 느낌보다는 상품의 느낌으로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아트 상품에는 복지관 CI를 스티커로 처리하는 것이 판매량에도 영향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6가지 팁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고용과 관련하여 여러분들과 담당자로서 꼭 함께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발표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예술인 하면 배고픈 삶을 먼저 떠올립니다. 예술인 직업이라는 것이 과연 성공의 가능성이 있을까, 할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고민들이 사업을 시작하는 초기부터 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들이 자신의 재능을 사용해서 사회 속에서 인정받게 되고 조금씩 수입이 발생하게 되는 단계가 되니까 문화예술 직업인으로서 성장한 장애인을 사회복지사가 어디까지 지원해야 할까에 대한 생각이 깊어지고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문화예술 교육을 통한 일자리 개발이 발달장애인의 적성과 능력을 고려한 새로운 직업 활동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까지 문화예술 사업을 진행하는 담당자라면 한 번쯤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으로 2021년 장애인 복지관 강점 기반 확산을 위한 개발 연구에 대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저는 서울 중구장애인복지관 문화예술활동팀 안영원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